안녕하세요. 세상의 직업을 까고 까서 속살을 보여주는 직업 다큐의 대장 내시경. 아는 직업 모르는 이야기. 들어본 직업 못 들어본 이야기. 직업의 속살의 김속살. 안녕하세요. 이승호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속살을 보여줄 직업은 파워블로거입니다. 파워블로거 앨리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1000일 동안 매일매일 꾸준하게 블로그를 업로드를 하면서 파워블로그로 거듭나신 앨리스님,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고 밤에는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네. 그 필명을 앨리스라고 하셨어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제가 그 전에 필명은 이제 한이로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달려라 한이라는 캐릭터처럼 네. 열심히 블로그를 하겠다는 의미를 가졌었고 네네. 제가 이제 여행 블로거로 전향을 하면서 이상한 나라까지도 이제 여행을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앨리스로 잡고서 현재 이제 영어 이름도 앨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사전조사 겸 브런치 한번 가봤는데 네. 프로필 읽어보니까 블로그라고도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했는데 또 마케터라고도 소개가 돼 있어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요즘 다 본캐, 부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캐는 마케터이고 부캐는 이 블로거라고 제 나름대로 두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마케터라는 점이 파워블로거가 되는데 어떤 장점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이제 마케터랑 파워블로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마케팅을 업으로 삼으면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 마케터로서 파워블로거를 활용하는 것도 다 마케팅의 하나의 기법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로서 파워블로거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요즘 마케팅 관련해 소셜 미디어들을 많이 좀 활용하는 형태가 있어서 마케터로 일하시면서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자유로운 활용 방법, 활용이나 어떻게 쓰면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습득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네. 직접 로깅을 할 때도 어떤 점을 소구점으로 가지고서 글을 쓰면 더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동일한 글을 쓰더라도 다른 블로거들랑 좀 차별점을 가지고 잘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구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을 판매를 할 때 네.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소비자한테 필요한 점을 제 나름대로 좀 뽑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시면 파워블로거로서 계속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루 일상이 구성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거의 주말에 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아, 토요일은 제가 오전에 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가지고 네네. 요즘 골프 레슨 받고 있고 오후에는 그 다음 주에 포스팅할 제품들의 사진들을 다 미리 촬영을 해놔요. 그래서 예. 사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고 네네. 그 다음날 일요일 날에는 정말 밀렸던, 그러니까 일요일 날 금토일에 많이 유튜버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 유튜브 영상들을 일요일 날 몰아서 아침에 다 보고 예. 오후에는 그 전날에 촬영해왔던 사진들을 다 바탕으로 그 다음 주에 올라갈 포스팅들을 최소 7개 정도 다 적어놓는 편이에요.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왜 7개입니까, 그게? 그 7개인 이유가 예. 하루에 최소 하나 정도 올라간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7개를 잡아놓은 거고 네네. 최소 7개고 보통 14개에서 15개 정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안 주무세요? 주말에? 네. 그 평일에는 이게 주말에 그 루틴이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밀리지 않고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이제 매일 나오는 뭐 월화 드라마나 수목 드라마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드라마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드라마 다 챙겨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있는 웹툰도 다 챙겨보고 있는 편. 그리고 주중에는 드라마나 웹툰 말고도 네. 매일 영어 소설책을 한 챕터씩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그거 이유가 하는 있어요? 것까지 하는데 네.
제가 원서를 읽는 지금 것들은. 현재 다니는 회사 전에는 외국계 회사여가지고 아, 계속 예. 영어를 접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2년 동안 다른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원서를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를 하다 보면 최신 정보는 다 영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읽으려면 영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 공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내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할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원서를 지금 한 챕터씩 읽고 있고 이제 이 챕터를 다 읽을 때쯤에 개봉할 것 같거든요. 소설 넷플릭스에서. 원작으로 한 게 넷플릭스에서 개봉될 예정인 게 네.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3편이 개봉할 거거든요. 아,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해도 되죠? 아니요. 이미. 네. 이건 저만 선점할 아, 네. 거라서.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넘어가세요. 원서를 읽고 그거 바탕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아.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영어 공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거나 뭐 네. 이미지를 올릴 때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책을 오히려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 온라인 아티클 말고 책을 많이 읽는데 그래서 마케팅 서적도 읽고 소설도 읽고 그래서 여행 매거진 이런 것도 다 구독해서 보고 있는 편이라서 거기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책을 참고하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 검색을 안 하고 책을 읽는 이유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것도 내용이 비슷해질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책을 더 책 쪽으로.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다른 블로거들도 보면 그 소스들을 거의 대부분 책이나 이론에서 가져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리소스를 저는 그렇게 되면 한 개 포스팅 작성하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여하세요? 아까 주말에 막 7개에서 14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하나 작성하는데 20-30분 정도 활용하고 빨리 있어요. 하시네요. 언니 그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는 틀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30분이라는 저만의 이제 시간 활용이 됐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연습하면서 그렇게 단축을 시킨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이나 편집하는 시간을 제외했었을 때 20-30분. 편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블로그에서 편집이란? 블로그도 사실 저작권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찍은 사진들 위주로만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직접 이제 포토샵으로 포토샵? 다 수정합니다. 그러면 포스팅 하나를 올릴 때 처음부터 20-30분 걸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초반의 어떻게 경험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줄여가셨어요? 블로그를 한 15년 하다 보니까 네. 옛날 생각이 잘 안 나긴 아, 네. 죄송하네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블로그 나도 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블로그를 하기로 맘먹은 분들 사실 저도 블로그를 안 해봤는데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첫 발을 띄면 좋을까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보통 블로그를 시작할 때 어떤 주제로 100일 동안 쓸 수 있는지를 좀 작성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종종 강연을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고 끝날 때면 다들 담당자분이 그렇게 다 알려줘도 되냐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오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다들 강연 끝나고 블로그는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블로그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드는 것보다 블로그를 만들기 전에 내가 하나의 주제로 100일 동안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커리큘럼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를 추천해요. 그럼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네요. 네. 그 꾸준히 주제를 짤 수 있게끔 짠다. 100일 동안이라고 하면 사실 100가지의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나의 주제로 100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주제로. 네.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저는 뭐 있으시죠, 법이? 법과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잡아도 괜찮나요? 네네. 실천할 수 있어야 블로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거 영상 보시는 지금 많은 분들이 100일 동안 이걸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는 거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블로그 하고 나서 좀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뭐 방문자도 한 200명 정도만 돼도 사실 협찬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 다들 크게 꿈을 갖거든요. 난 파워블로거가 되겠다. 아니면 예. 이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데 네네. 그렇게 말고 꾸준하게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학생들 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편의점 리뷰해도 나중에 도움이 되냐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편의점 리뷰? 그게 제일 주제로 잡기 쉬운데 그렇지. 일상에서. 편의점에 새로 나오는 제품을 내가 리뷰를 해도 되고 그러면 100개는 금방 채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었을 때 세부적인 목표로 편의점에서 이제 판매하는 신규 제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존 제품들을 리뷰를 해서 만약에 잘 노출이 된다면 나중에 편의점에서나 아니면 식품회사에서 나오는 신제품들을 내가 리뷰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네, 그러면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블로거는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성장하네요. 그런 면이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제가 오랫동안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네. 블로그만 열심히 해도 요즘은 취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셨죠? 네, 저도 취업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직을 하거나 잠시 쉴 때도 블로그를 통해서 수입을 얻기도 하죠.